발자국 연구소입니다. 이번 분기 최고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애니 스파이 패밀리가 매주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아지면 가십도 덩달아 많아지는 법이죠. 오늘은 스파이 패밀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세 가지 논란들과 글로벌 팬 그리고 일본 현지의 반응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초창기에 생겼던 작은 논란으로 사실 논란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억가에 가깝습니다. 4월 초 1화가 방영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틱톡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아냐의 볼이 왜 붉은 거죠? 설마 로이드에게 연심을 품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역겹네요. 이 장면이 나온 것은 스파이 패밀리 1화 아냐가 2등 칼리지에 합격해 기뻤던 로이드는 아냐를 번쩍 들어 비행기를 태워주는데 이때 신난 아냐의 볼이 붉어지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을 보고 혹시 아냐가 로이드에게 무슨 연심을 가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는 일부 틱톡 유저들 사이에서 퍼졌었고 이내 다른 커뮤니티에도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잘나가는 애니에 억지 논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었기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른 유저들에 의해 조목조목 반박된 후 격추되었습니다. 홍조는 꼭 남녀간에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신났을 때, 부끄러울 때, 운동을 하고 숨찰 때 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흔한 연출이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아냐는 로이드를 기쁘게 한다라는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했고 로이드에게 비행기까지 탔으니 기쁜 것이 당연했습니다. 즉 신날 만큼 신나서 홍조가 생겼던 거지 로이드를 남자로서 의식해서 그랬다고 주장하는 건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류의 억지 논란 만들기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논란으로 스파이 패밀리 주인공 3인방을 흑인으로 만든 팬아트를 트위터에 게시해 벌어졌던 논란입니다. 상황은 간단합니다. 해당 트위터 유저가 아냐, 로이드, 요르 3인방을 흑인 버전으로 바꾼 것이고 이게 블랙워싱이 아니냐는 의견이 생겼던 것이죠. 의견은 찬반으로 갈렸는데요. 우선 반대하는 입장에선 최소한 만들 거면 원작에 대한 리스펙을 보여라,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어야 되지 않냐, 흑인 캐릭터를 만들고 싶으면 스토리와 배경 등까지 포함해 창작을 해라 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고 찬성 측에선 재미를 위해 그린 팬아트인데 뭐가 문제냐, 2차 창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든 그건 그린 사람의 자유다라는 의견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흑인들의 스타일도 가지각색인데 야 이 정도면 일부러 못생기게 그린 거 아니냐, 이런 팬아트야말로 오히려 인종차별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죠. 저도 이 코멘트에 살짝 공감이 갔습니다만 미적 감각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어찌됐든 해당 팬아트를 본 유저들 사이에선 PC와 흑인화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일본 팬들의 경우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워싱과 PC를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한국에서는 PC라고 불리는 이 용어를 일본에서는 앞 두 글자씩을 따서 폴리코레라고 부르고 블랙워싱을 흑인화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현지 사이트들을 둘러본 결과 실제로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폴리코레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망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나왔던 스스로의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이 어떠냐는 류의 의견들이 가장 많았던 것을 보면 PC 자체를 적대시한다기보단 캐릭터의 인종이나 국적에 집착하다 원작 설정을 파괴한다거나 맥락도 없이 무작정 피부색만 흑인으로 바꾼다거나 유명 IP의 인지도를 이용해 PC를 홍보하려는 행태 등을 더더욱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작가가 공들여 만든 저작물의 가치와 의미가 훼손되는 상황을 특히 우려하는 듯 했죠. 사실 이는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설정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일본 만화 애니 시장에서 그 캐릭터가 바뀐다는 건 곧 작품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해당 팬아트를 올린 일러스트레이터가 후속으로 흑인 일러스트를 더 올린다거나 하지는 않았기에 더 큰 논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양 PC주의자들 사이에선 애니에 흑인이 너무 안 나온다며 일본 애니계에 PC를 전파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데 이건 그냥 애니를 많이 안 본 거죠. 일본 애니에도 멋있는 흑인 캐릭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는 블리치 소울 소사이어티 편이랑 원펀맨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찌됐든 자기 신념을 주변에 퍼뜨리는 것도 좋지만 오랫동안 작품을 즐겨오던 다른 팬들과 원작자도 존중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지난 5월 2일 발매된 팬북 스파이 패밀리 아이즈 온리에서 작가 엔도 타치야는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어 카토가 이번에 엔도 씨가 꽃미남을 그린 것에 대해 박수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자 같은 인터뷰어인 아뮤가 엔도 씨가 그리는 꽃미남을 계속 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 껍질을 드디어 깨준 것 같다. 같이 동석하고 있던 하야시 씨도 저도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었다. 멋있는 것과 귀여운 것은 만화에서 중요하다. 라고 꽃미남 캐릭터를 그린 엔도를 칭찬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엔도가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제로란 말이죠. 여러 가지로 포기한 결과라서요. 라고 웃는 것이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마지막 줄이었는데요.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제로입니다 라고 한 것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생각보다 화제가 되었죠. 그 중에는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팬들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굳이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립기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고 갤러리에 저장된 팬아트만 5,000장이 넘는다는 작가가 진심으로 애정이 제로라는 말을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은 인터뷰의 전문과 이런 인터뷰가 나오게 된 배경 등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이번 논란은 작가 엔도 타치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도 작가는 20년 넘게 만화를 그려왔고 단편 4편, 장편 3편을 꾸준히 연재해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격인데 다른 일본의 장인 만화가들처럼 자기 작품에 대한 고집이 매우 세고 되도록 타협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는 이번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인터뷰어 아뮤와 카토는 엔도 작가의 인상에 변화가 있냐라는 질문을 듣는데요. 먼저 인터뷰어 아뮤는 엔도 씨에게는 이전부터 고집이 대단하다는 인상이 있었다라며 작가에게 있어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좋지만 없는 편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었고, 인터뷰어 카토의 경우에는 고집이 너무 없어서 고민하는 타입과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타입이 있는데 엔도 씨는 후자의 경우이다. 역량이 굉장해서 메이저한 작품도 그려주셨으면 한다. 이번 작품에서 팬들에게 서비스하는 능력도 익히셨으니 이제는 정말 최강이 되셨구나 라고 느끼고 있다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팬들에게 서비스하는 능력, 즉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대중적인 코드를 넣는 것을 작가 엔도는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듯 합니다. 즉 위의 인터뷰와 연관지어 생각해 봤을 때 흥행을 위해 꽃미남 캐릭터를 넣는 것은 엔도의 작가 철학에는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엔도는 자신의 고집이 현실에 부딪혀 꺾일 때마다 자조와 자책이 섞인 코멘트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실 작가들 사이에서는 정말 흔한 일이긴 하죠. 이러한 엔도의 성향은 업계에서는 꽤 유명했던 듯 합니다. 바깥 세상과 차단을 한 줄 알았다, 트위터 계정을 만들 줄은 몰랐다 하며 엔도가 대중들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것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죠. 정리하자면 엔도는 스파이 패밀리 전까지는 그다지 독자와 소통하는 느낌의 작가는 아니었고 자기 작품에 있어서는 뚜렷한 철학과 고집이 있는 작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여 약간의 고집을 꺾고 조금의 대중성을 가미했더니 전례 없는 대성공을 거둬버리고 만 것이죠. 놀란 엔도는 처음에는 얼떨떨하기도 다소 찝찝하기도 했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여 독자와 소통도 하고 팬아트도 모으는 등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작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었던 인터뷰의 잘린 앞뒤 부분을 포함해 다시 읽어보면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인터뷰어 아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워라미인 때 엔도 씨는 항상 꽃미남을 그리고 싶지 않아 했죠.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캐릭터인데 굳이 무너뜨리려는 느낌이라 정통파 꽃미남은 절대 그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라고 하자 인터뷰어 카토도 그에 호응합니다. 스파이 패밀리는 그렇다. 이번에 엔도 씨가 꽃미남을 그린 것에 대해 박수를 드리고 싶다. 그러자 다른 인터뷰어들도 엔도가 생각을 바꾼 것에 대해 칭찬의 박수를 보내죠. 그 말을 들은 엔도가 웃으면서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제로다, 여러 가지로 포기한 결과라서 그렇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인터뷰어 아뮤는 계속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본드와 아냐가 나오는 에피소드가 감동적이었다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엔도가 예전에는 아이도 걔도 싫어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는 지금은 오히려 좋아졌다며 과거와는 달리 한층 묘해진 모습을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엔도의 고집을 알고 있는 이 인터뷰어들이 고집을 꺾은 엔도를 위로하고 엔도 역시 자조적인 뉘앙스가 섞여있긴 하지만 어쨌든 받아들이고 유쾌하게 웃어넘깁니다. 즉 엔도가 로이드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다소 타협을 한 것은 사실이기는 한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애정이 제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 100% 자신의 취향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때문에 이 인터뷰를 세세하게 살펴본 국내 스파이 패밀리의 팬들은 이 논란이 과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며 인터뷰의 해당 부분이 농담조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 현지에선 설령 작가가 특정 캐릭터에게 애정을 크게 쏟고 있지 않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딱히 없으며 오히려 만화계의 전설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처럼 그런 경우에 명작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괜찮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 한 캐릭터를 심하게 편애한다거나 해서 전개가 망가진다거나 객관적인 자기 비판을 못하게 되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엔도가 자신의 작품에 그 어떤 작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큰 애정을 갖고 있고 팬들과의 소통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대 해석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스파이 패밀리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순조롭게 항해 중입니다. 북미의 애니메이션 설문조사 애니메 트렌딩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주요 캐릭터들인 로이드와 요르, 아냐 역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오랜만에 크게 흥행한 가족 코미디인 만큼 점프 플러스의 광고나 에구치 타쿠야 성우분이 진행하시는 라디오, 음반 판매점인 타오레코즈와의 카페 콜라보 등 수많은 기업 제품, 광고 등에 등장하고 있죠. 그 중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작업 및 공부
부용 아냐 영상이었는데요. 그냥 아냐가 졸면서 공부하는 걸 30분 동안 반복하는 영상일 뿐인데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본드와 함께 나오는 버전도 있다고 하네요. 또 서양이나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듯해서 진격의 거인과 아냐를 합성한다거나 아냐의 담당 성우분인 타네자키 아츠미의 연기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는 등 끊임없이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죠. 이렇듯 스파이 패밀리는 실시간으로 인기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분할 이퀄로 계획되어 있어서 짧으면 가을, 늦으면 겨울엔 다시 볼 수 있을 듯 하니 올해는 명실상부한 스파이 패밀리의 해가 되겠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발자국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